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리플 소송 관련 소식. 두 번째, 약식 판결 직후 눈에 띄는 XRP 거래량. 세 번째, 리플의 추가 파트너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브리핑 드릴 테니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 소식으로 현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랩스가 연방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설명했는데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아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실무 담당인 사라네폰 판사에게 회부하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체크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전 심리 단계로 이 단계에서 증거 개시와 간단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며 보통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가 말하기를 현재 양측이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합의 미팅 날짜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을 6주에서 8주로 제한했는데 이 기간 안에 합의해라 라는 게 아닌 원하는 날보다 6에서 8주 안에 미팅을 미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법원에서 6에서 8주라는 시간을 제시하면서 합의 미팅을 위한 날짜를 잡아줬는데 이것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팅은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이해타산에 맞게 합의가 가능한지가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앞서 약식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로 업계도 환호성을 질렀기에 리플은 더 소송을 질질 끌면서 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SEC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적당선에서 합의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항소를 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 따르면 일각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아울러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 이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고 설명한 데 이어 물론 SEC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XRP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암호화폐 관련 매체 카이코에 따르면 XRP의 거래량은 1700% 이상 증가하며 약식 판결 직후인 13일 하루에만 100억 달러 이상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1년 반 동안 가장 큰 규모로 약식 판결 이후 지금까지 XRP 총 거래량은 250억 달러에 육박하며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카이코의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이라며 글로벌 거래 활동이 여전히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상태죠. 또한 다음 소식으로 리플이 3분기부터 미국 은행들과 국제 송금 사업을 협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에드로티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분기 내로 금융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과거 미국의 금융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국제송금 관련한 기술들을 제공한 바 있는데 그 전례를 살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9년에 리플 기술을 시범 사용했고, 미국의 송금 전문 기업인 머니그램 역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기술을 사용했지만,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와 리플 측 임원 2명을 제소하면서 파트너십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식 판결로 대략의 법적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리플은 다시 금융기업들과 제휴를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스튜어트 에드로티는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5대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고, 또한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며 추가 파트너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핵심 포인트로, 첫 번째, 리플 소송은 합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법원이 대략적인 시간까지 제한한 상태다. 두 번째, 이 같은 상황에서 SC의 추가적인 항소 가능성은 낮으며 결국은 리플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약식 판결 후 XRP 거래량이 폭발하며 본격적인 추가 파트너십도 기대되면서 꾸준한 호재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여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어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